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30일 화요일 오후 4시 7분입니다. 오늘도 뭐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시장이 조용히 오늘 하루도 그냥 흘러갔는데 기존 추세에 변화는 없습니다. 주식시장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오늘 어제 미국이 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시아 증시는 그냥 조금 좀 서운했죠. 글쎄요, 이제 본격적으로 중요한 이벤트들이 코앞으로 다가와서 조금 경계 심리가 드러난 게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긴 한데요. 조금 빠졌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어떤 그런 큰 흐름에 지장은 없습니다. 중국 증시가 오늘 1.8%, 2%대 빠지긴 했지만 원래 지금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중국 증시는 1%, 2% 빠져도 그냥 별일 아닌 겁니다. 이런 건요. 그래서 말씀드리다시피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들 아무것도 특별히 확인되거나 바뀐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 증시나 한국 증시 중장기적인 바닥일 가능성이 있는 자리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뉴스 같은 거 보여드린 적이 있죠. 낙관론과 비관론이 팽팽하게 싸우고 있다. 중국 증시를 둘러싸고요. 근데 그건 한국 증시를 둘러싸고도 지금 낙관론과 비관론이 팽팽하게 둘러싸고 그렇게 둘이 싸우고 있습니다. 낙관론이 나오는 건 이 정도 빠졌으면은 보통 이제 바닥을 만들었었기 때문에 어떤 과거 경험에 의해서 기술적인 측면에 봤을 때 아니면 기업들의 어떤 가치 평가를 해봤을 때 주가가 좀 싼 편이긴 해요. 하도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 낙관론을 좀 가져볼 수도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하지만 아직 그 악재들이 해소된 것도 아니고 지금이 또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세계 증시가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갖고 올랐는데 금리 인하는 생각보다는 좀 늦어질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씩 후퇴를 하고 있는데 또 그리고 역사적 사례를 봐도 금리 인하가 그 금리 인상이 끝나고 고금리로 금리 인상 끝나고 나서 금리 인하하기 그 직전 그 순간이 언제나 가장 위험했었죠. 그래서 지금 딱 우린 그 순간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좀 비관론 이런 것도 좀 아직까지 싹 씻어내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매한 그런 상황이죠. 주식시장은 기업의 실적이 좋다 이러면서 전반적으로 상승 압력을 받고 있고 그런 겁니다. 하여튼 세계 증시 전반으로 물론 중국 증시, 한국 증시의 낙관론과 비관론이 팽팽하게 싸우고 있다라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미국 증시에도 충분히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비관론과 낙관론 팽팽하게 싸울 만한 때죠, 그죠? 그래서 하여튼 이번 주가 중요하다라 말씀드리는 게 그런 비관론과 낙관론 이제 어느 한쪽으로 이제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은 좀 쏠릴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좀 앞으로 좀 중장기적인 큰 추세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가 중요하다. 근데 아직까지 근데 특별한 시장의 변화는 없습니다. 주식시장 잘 올라가고 있고 금리와 달러는 그냥 혼조하고 그런 상황이라 시간 잘 보내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어제도 하여튼 많이 올랐는데요. 그래서 이제 익스트림 그리드까지 심리지표 이런 것들 보시면 익스트림 그리드까지 올라와 있고 빅스는 1개월 반, 한 달 반째 하방경 직선을 보이고 있어서 잘 안 빠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런 점들은 좀 미국 증시의 부담이기도 하죠. 그래서 미국 증시도 솔직히 겉으로 보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속으로는 조금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중요한 이벤트들이 변곡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한국 증시 코스피 기준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왔는데 이 코스피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여기서 조금 더 올라주느냐 여기서 다시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좀 중장기적인 어떤 관점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일단 대장인 미국이 빅스가 한 달 반 동안 하방정 직성 보이고 심리 지표가 익스트림 그리드까지 와 있는 거는 이런 한국 증시에도 좀 그런 점들은 굉장히 부담일 수 있습니다. 그런 점들은 직접적인 한국 증시의 어떤 비관론의 재료가 되기는 좀 어렵지만은 은은하게 좀 한국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증시가 계속 올라줘도 한국 증시가 오를까 말까인데 미국 증시가 지금 익스트림 그리드에 와 있고 빅스가 그렇게 바닥 끼고 있는데 그러다가 한번 재수 없어서 미국 증시 출렁하면 한국 증시는 반드시 같이 출렁할 거 아니에요. 미국이 오를 때 같이 따라오르지 못하더라도 미국이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한국 증시.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해보면 한국 증시 하여튼 지금 비관론과 낙관론 팽팽히 맞서고 싸울 때죠. 아직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우리는 지표를 기다려 볼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만히 있어보자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도 하여튼 특별히 들을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나씩 좀 내용 살펴보자고요. 중국에서도 오늘 또 어떤 부양책이 좀 나온 모양이더라고요. 국유기업의 시가총액 관리에 나서겠다라고 공식 선언했다라고 합니다. 상해종합이
시가총액의 40%가 국유 기업이래요. 근데 얘네의 주가 관리를 본격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니까 증시 부양책 나온 거죠. 이맘때 이 정도 가격대면은 충분히 저런 부양책이 나올 만한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다시피 이런 자리는 중장기적인 바닥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삐끗하면은 이제 정말 와장창창 할 수 있는 겁니다. 중장기적인 바닥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제 저 멀리 한번 저 밑에까지 가야 중장기적인 바닥이 나오거나 둘 중 하나가 될 겁니다. 진짜 와장창 무너지거나 여기쯤에서 적당히 하락이 일단락 되거나 이렇게 될 겁니다. 오늘 한국에서도 그죠? 금융위원회에서 뭐 저평가된 기업을 뭐 좀 살려보겠다고 그렇게 하는 그런 부양책을 하나 내놓긴 했었죠. 한국에서도요. 지금 그런 때예요. 그런 걸 쓸만한 때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뭐 시장에 뭐 그다지 일단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 같다. 그냥 뭐 그 정도로 이야기하고 넘어가고요. 하여튼 오늘 밤부터 이제 슬슬 뭐가 중요한 것들이 나옵니다. 오늘 밤이 아니고 저기 내일 아침에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실적 중요하겠죠. 이거 발표가 되고 그리고 오늘 밤에도 뭐 미국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졸트 잡 오프닝스 이런 것들 발표가 되니까 이런 것들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오늘 그냥 이제 평상시처럼 그냥 수박 겉핥기 좀 하고 그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도 뭐 지금은 특별히 드릴 이야기가 없습니다. 뭐 오늘의 상승이 뭐 오늘의 하락이 당장 엄청난 뭐 결과를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이벤트 발표 전이라 저도 입 다물고 있으려고 합니다. 그냥 평상시처럼 그냥 기술적인 흐름이나 좀 체크하고 마칠게요. 일본 증시도 오늘 좀 부진했습니다. 충분히 쌍고점 가능성 있는 자리죠. 말씀드렸죠. 중요한 자리는 대략적으로 이 자리가 될 수 있다. 대략적으로 이 자리. 혹은 뭐 조금 넓게 봐서 이 정도 자리가 어떤 매물대다, 지지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쌍고점을 만드는 과정일 수 있죠. 그러나 어쨌든 고점이 높아지고 올라가는 흐름은 있기 때문에 오늘 일본 증시는 이렇게 만들어내는 음봉을 하루 정도 더 확인하면 이제 진짜 쌍고점이다 보다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위로 올라가는 이런 힘이 좀 전반적으로 강합니다. 공격적으로 아래로 내려오르는 힘은 아직까지 안 보입니다. 혹은 뭐 이렇게 삼각 수렴형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삼각 수렴형 잘 아시죠? 여기서 크게 위로 가거나 크게 아래로 가거나 그런 패턴이다라는 거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특별히 방향성은 없다. 중국 증시는 오늘 뭐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거래량도 좀 만만치가 않긴 한데 뭐 특별히 여기에서도 뭐 제가 드릴 이야기는 없습니다. 미국 증시 미국에서 미국에서 뭐 연준에서 다양한 이슈들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중국 증시가 이제 종속 변수로서 움직일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죠. 금융시장에서는 미국이 아직까지 제일이에요. 뭐 중국 GDP가 따라왔다 해도 금융시장의 압도적인 대장은 미국이라 아직까지는 금융시장은 미국의 어떤 변수들이 중국 증시를 결과적으로 움직이는 게 되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쌍바닥 만들어지는 과정일 수도 있고요. 뭐라고 하여튼 딱히 뭐 드릴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 정도는 뭐 빠질 수 있다. 이 정도는요. 너무 이 밑에까지 안 내려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다들 뭐 기술적 분석 지금까지 오래 보셔서 다들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가 이제 의미 있는 단기 바닥인데 단기 바닥은 확인을 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강한 매수세를 보여줘야 얘가 이제 바닥을 만들어내고 이 자리가 중장기적인 바닥으로 레벨업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이 정도 내려오는 건 괜찮은데 여기서 너무 많이 내려와 버리면은 다시 이 자리까지 내려오고 그러면은 꽝이죠. 그럼 꽝입니다. 아직은 괜찮아요. 이 정도 내려오는 거는 그 중국에 대한 어떤 낙관론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는 충분히 한번 주식을 좀 매수해 보고 싶은 그런 자리 충분히 매수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아직 양봉은 나오지 않았죠. 근데 어쨌든 조금 공격적으로 상방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은 어쨌든 눌림시 매수의 기회로서 충분히 활용도 가능하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디 쪽으로 갈지 모르겠으니까 저는 일단 가만히 있는데요. 어쨌든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임에 틀림없습니다. 중장기적인 바닥 충분히 될 수 있죠. 이 정도 그냥 이야기 가볍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중국 환율은 그냥 답답한 박스권 올라가야 될 때 상승 탄력이 또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였는데 이게 또 꺾일 가능성이 있겠죠. 지금 다시 박스권 상단이었는데 여기를 또 못 넘어가고 있다. 불안하다. 그죠? 또 아래쪽으로 떨어질 수 있다. 얘가 아래쪽으로 떨어지면 중국 증시는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어쨌든 답답한 구간이니까 특별히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의미 있는 방향성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엔화도 그냥 답답합니다.
엔화는 조금씩 아래쪽으로 좀 처지는 듯한 모습이나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키지도 않고 있다. 답답하죠, 그죠? 이 정도 체크만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뭐 이런 식으로 잘 올라가고 있는데 어젯밤에 살짝 쉬었으니까 오늘 밤에는 뭐 좀 많이 올라가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 랠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이 정도 내용을 쭉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봤고요. 오늘 한국 증시는 오늘 코스피는 뭐 조금 서운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 둘 다 좀 서운하긴 했는데 뭐 그다지 뭐 큰 흐름에는 그다지 뭐 어떤 큰 변화는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한국 증시 그 코스피 어제 나온 양봉, 어제 양봉이 좀 힘을 좀 많이 쓰는 그런 양봉이었거든요. 중요한 저항을 넘어서는 자리니까 힘이 많이 들어가는 자리예요. 어제 힘을 많이 썼으니까 오늘 하루는 이렇게 좀 쉬어갈 수 있죠. 상승 중 아직까지 뭐 눌림으로 가볍게 봐줄 수 있습니다. 위로 잘 올라가고 있다. 더군다나 계속해서 보시다시피 하락을 했다 하면 거래량이 좀 많이 줄어드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고 하락하더라도 별로 신뢰도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하락을 좀 확인을 하고 싶으면 어딘가 이제 계속해서 이 상승을 좀 더 이상 못하는 저항을 누적시키는 모습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하루 오늘 뭐 이 정도는 의미 없죠.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고점도 높여가면서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뭐 특별히 드릴 이야기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연속해서 이제 여기서 못 올라가면 340도 언저리인데 여기서 연속해서 340을 또 잘 못 넘어가면 그럼 이제 또 위기가 생겨날 수 있겠죠. 아직은 아닙니다. 중요한 이벤트 전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말을 아끼고 하여튼 지금까지는 기존 추세대로 위로 잘 올라가고 있고 시장은 굉장히 안정이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풋옵션 오늘 뭐 조금 양봉 나왔지만 이런 거 의미 없죠. 이런 것도 한 2, 3거래일 정도 여기서 버텨줘야 지지력이 확인돼야 야 그러면 이제 풋옵션 쌍바닥이다 그러는 건데 사실 풋옵션이 여기서 쌍바닥을 만들더라도 이제 예전과 같은 그런 시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졌을 수 있어요. 많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뭐 이젠 벌써 거의 직전 거의 중요한 전저점 부근까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풋옵션 이거는 이제 잘 이야기해줘봐야 뭐 박스권 잘 이야기해줘봐야 이렇게 크게 박스권 뭐 이 정도까지밖에 이야기를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잘 버티면 박스권 자칫 잘못하면 이제 또 아래쪽으로 또 계속 또 죽는 거고 그럼 옵션 양매도 이런 것들도 또 나올 수 있게 되는 거고 그죠? 하여튼 이런 상황이에요. 특별히 뭐 드릴 이야기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계속해서 좀 서운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단기 바닥 이 양봉이 살아는 있습니다. 아직까지요. 살아는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좀 부진한 모습 보이면 음봉 양봉이 나와도 모자랄 판에 음봉 나온다면 아무리 상승이라 하더라도 좀 부담스럽죠. 이 코스닥은 별로 일단 지지력이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단기 바닥이 아직까지 죽지는 않았는데 단기 바닥이 조금 좀 위험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뭐 중요한 이벤트 전이니까 얼마든 딛고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딱히 뭐 여기다 대고 크게 이야기할 건 없습니다. 다 본 것 같고요. 이 변동성 지수 이런 걸 보면 시장이 많이 안정되고 있다고요. 고점이 급속하게 낮아지지 않느냐. 중요한 지지선만 이제 깨면은 우르르 쾅쾅 아래로 쏟아진다는 겁니다. 변동성 지수가 아래로 내려올 공간이 많이 있죠. 앞으로 시장이 안정되기로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많이 안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변동성 지수가 살아나기로 마음먹으면 또 어마어마하게 또 살아날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렇기 때문에 또 지금 그죠? 아직까지 뭐라고 할 이야기가 없는 그냥 조용히 지켜봐야 되는 그런 때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하여튼 코스닥 시장은 오늘 하여튼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분위기가 별로 좋진 않았네요. 하여튼 원달러 환율은 또 뭐 주식시장 강세의 영향인지 이래저래 워낙 강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중요한 지지선 깼죠. 중요한 지지선 깨면서 거래량도 좀 증가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일단은 매수세와 매도세가 그래도 나름 좀 비등비등하게 어제까지는 싸웠는데 오늘 이렇게 음봉이 나옴으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좀 아래쪽으로 가겠다. 오늘 어떤 선언을 한 겁니다. 오늘 시장이 앞으로 환율 좀 강세가 나오면서 워낙 강세가 나오면서 주식도 좀 올라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근데 뭐 이것도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이런 흐름이라 가지고 뭐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 정도 일단 체크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든 그냥 가볍게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가볍게 그죠? 중요한 이벤트가 워낙 많아서 당장 내일 미국 기업 실적 안 좋으면 어떡해요, 그죠? 혹은 뭐 당장 내일 뭐 기업 실적이 좋아질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아침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뭐 발표되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 실적 발표되죠.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시가총액 1등 기업인데 실적 발표가 당장 내일 아침이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오늘의 뭐 이런 움직임들 그냥 가볍게 제한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신 없으면 현금 들고 그냥 가만히 그냥 지켜보는 수밖에 없고요. 하여튼 뭐 이런 모습들
금리는 계속해서 뭐 FOMC에 대한 뭐 기대감인지 혹은 어제 뭐 재무부의 자금 조달 어떤 자금 조달 계획을 봐서 그런지 일단 금리는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고 장기물 단기물 할 거 없이 금리는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그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에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주식시장은 또 잘 올라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 미국 주식시장에 네, 어제 뭐 나스닥, S&P 신나게 올랐지만 이제 근데 뭐 보시면 계속해서 일부 보조 지표들의 다이버전스도 계속해서 좀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신고가 랠리이기 때문에 정말 강력한 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제 정말 강력한 걸 잘 못 보여주다 보니까 다이버전스가 좀 계속해서 눈에 띄고 있고 그렇지만 잘 올라가고 있는데 다이버전스 나왔다고 뭘 할 수도 없고 가만히 있는 거죠, 그죠? 러셀 지수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자리를 넘어섰으니 오늘부터 러셀 지수는 특별한 일 없으면 조금 탄력적으로 치고 오를 수 있습니다. 러셀 지수가 탄력적으로 좀 치고 오르면은 IT, 빅테크나 나스닥은 조금 상대적으로 흐름이 좀 둔화될 수 있겠죠. 그런 점들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세 뭐 전반적으로 네, 뭐 똑같고요. 금값은 저기 일단 중요한 자리를 지키는 모습입니다.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자리는 붕괴되면은 아래쪽으로 좀 많이 갈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금값은 일단 여기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아래쪽으로 죽을 그런 위기를 좀 어느 정도 넘기는 모습입니다. 말씀드렸죠. 예. 금값은 중장기적으로 조금 좀 상승 추세에 이미 들어섰다라고 보이고 몇 년간의 큰 추세가 상승으로 돌아섰다라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눌림시 매수하면 된다라 말씀드렸죠. 내 중요한 자리 붕괴시키느냐 이 자리 붕괴시키느냐는 잘 봐야 되는데 지지를 일단 해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쨌든 계속해서 일단 뭐 금은 좀 모아가는 전략 유효할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